안녕하십니까. 한국 PR협회 주최 PR 피플 토크 12번째 시간으로 MZ세대가 생각하는 PR, 핫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MZ세대 분들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Z세대 PR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주호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코콤 포터노밸리의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X세대인데 아마 MZ세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성세대로서 한번 좀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대변해 보라는 의미에서 저를 이 자리에 오늘 초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자분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재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소속 학회 이화시즘 회장 김민재입니다. 박성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임글로벌의 박성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문정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Z세대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LG디스플레이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문정입니다. 이학승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최초 PR 연합동아리 회장, PRG 회장 이학승입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MZ세대 하도 이제 요즘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데 특정 세대치고 나이대는 좀 많은 것 같아. 넓게 잡으면 11세부터 42세까지라고 하는데 거의 한 30년 정도를 아우르는 이렇게 묶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분 짓는 걸로 디지털 기기로 무장했다, 공정을 중시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막 사회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구매력이 큰 것도 있겠지만 기존 세대와는 좀 뭐가 많이 다르다 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 해서 이집트 벽화에도 그런 문구가 나와 있어서 세대 간의 차이는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 사회 변화의 속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성세대하고 이 차이가 좀 더 커서 계속 MZ세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과 소통 측면에서 보자면 저 같은 기성세대가 약간 우려되는 점은, 기성세대들은 이 PR이라는 거를 상호, 호혜적인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활동,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이 개인주의도 이렇게 MZ세대를 규정하는 한 축이더라고요. 개인주의가 이렇게 팽배해지면 이런 사람들하고의 소통에서 이렇게 관계를 강화하는 이런 활동들이 좀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소통에는 이제 MZ세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SNS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직접 소통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요즘 MZ세대에 이렇게 입사한 이제 직원분들 보면 이렇게 대면으로 소통하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데도 이제 카톡을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 세대에서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MZ세대 분들이 생각하는 PR, 소통, 그리고 조직에서 그렇다면 MZ세대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MZ세대가 생각하는 PR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김민재님 생각하시는 PR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PR을 조금 비유적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그 시소에 있는 균형점 있잖아요. 그런 균형점으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시소를 탈 때 이 균형점이 균형적으로 잘 가운데 위치해 있어야지만 서로가 균형 있게, 더 안정감 있게 시소를 탈 수 있는 것처럼 PR도 서로 간에 이 균형점을 잘 확인해 가면서 원활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게 그 PR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성현 님도 PR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저는 일단 제가 PR을 전공을 하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가
명성, 평판이나 명성을 쌓아올리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대학생 때 PR 전공을 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막상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PR 회사가 이런 일도 한다고 싶은 일들도 사실 좀 많긴 했어요. 그래서 요즘 좀 드는 생각은 이제 기업들마다 PR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를 것 같은 게, 어떤 기업은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이제 부정 기사가 보도되면서 담당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거나 제재를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PR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 온오프라인 좀 전방위적인 PR을 하기도 해서 좀 브랜드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제 균형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의 평판, 물론 이제 그 제품 판매 브랜드로 단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케팅의 큰 범위에서 PR이 일부를 차지하지만 아무래도 평판, 뭐 기업 홍보 이쪽에서는 PR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생각하시는 정의들은 기성세대와는 크게 뭐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그 주위에서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후배, 뭐 고객사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문정 책임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중인데 육아를 하면서 드는 가장 큰 생각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매너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너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또 물어보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사람의 기분을 해치지 않는 표현 방법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적절하게 전달하고, 결국은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마음을 주고받고 관계로 발전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 과정이 서로 간의 마음을 잘 다독일 수 있게 그 매너 있는 사람이 어떠한 관계에서도 어떠한 나이대에서도 가장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학승.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미리 말하기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소통을 할 때 꾸준히 장기적으로 소통을 해야지 이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리 좀 소통을 하면은 차후에 문제점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말하기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소통이라는 게 잘하기 위해서 항상 예방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잘못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후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빠르게 인정을 하고 어떤 사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좀 미리 말을 하는 게 저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 다 나온 것 같은데, 뭐 기존에도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경청이라던가 매너 말씀 주셨는데 뭐 역지사지,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이제 소통을 잘한다, 보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하고 MZ세대가 이제 어울려서 이제 회사에서도 회사 생활을 같이 하는데, 기성세대 분들 중에 그런 포인트들을 또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MZ세대하고 소통에도 원활하게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분 이제 발표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MZ세대의 관심사와 MZ세대 소통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김민재 회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MZ세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몇 가지 도출을 해봤는데, 개인 맞춤 서비스, 혼밥, 그리고 자기중심과 같이 개인주의 성향이 나타나는 키워드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MZ세대들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고, 취향 존중, 싫어도 존중과 같은 단어들이 유행어로 떠오르면서 다양성을 또한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MZ세대를 타겟팅하는 PR 콘텐츠는 개인화 마케팅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요즘에 뭐 핸드폰 케이스를 직접 꾸밀 수 있게끔 해주는 케이스티파이라는 기업, 그리고 뭐 커스터마이징 화장품과 같이 자신의 피부 타입, 사람들에겐 되게 여러 가지 피부 타입이 있잖아요. 뭐 여드름성 피부라던가 지성 피부, 아니면 뭐 수분 부족한 지성,
그런 피부들에 적합한 자신이 직접 성분을 모아서 화장품, 기초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화장품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기초 제품뿐만 아니라 뭐 2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색조 화장품도 립이나 뭐 아이섀도우와 같이 자신의 피부 색깔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로드샵도 많이 보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레터링 케이크와 같이 MZ 세대들은 뭐 특별함,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키워드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상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이런 레터링 케이크 또한 MZ 세대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는 그런 제품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개개인을 타겟팅하는 그런 PR 개인 마케팅 방법도 좋지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양한 사람들을 타겟팅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맞춤 서비스들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검색어와 같은 경우, 그리고 자신이 쇼핑몰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에 담아놓은 것들,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을 다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결국에 이 프로그래매틱 마케팅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적으로 개개인이 어떠한 상품들을 선호하는지를 타겟팅하는 마케팅 기법이 요새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인터넷 옆에 배너를 보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제 쿠팡에서 찾아봤던 상품이 그 배너에 노출되는 그러한 경험 다들 한 번씩 겪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프로그래매틱 마케팅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마케팅 기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될 점은 저희 개인 정보가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점도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MZ 세대들은 이런 다양성을 또한 존중을 해주는 그러한 실상을 보이는데요. 이제 MZ 세대들은 가치 소비자라고도 불리는데,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토대로 효율적인 소비가 아닌 신념을 토대로 소비를 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여기 위에 표에서 보이는 것 같이 가치 소비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약 80% 이상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 가치 소비를 조성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원더걸스 소희 님이 수분크림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해서 한때 품절 대란까지 나타났었던 시타 크림이 있는데요. 이 시타 기업은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지금 현재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데, 그 플라스틱 용기도 전면 철거를 하고 회수를 하고 100% 자연 분해 가능한 용기에다가 수분 크림을 담아서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타벅스 가치 소비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하시면 종이 빨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종이 빨대가 아닌 고객을 성명으로 불러주는 서비스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스타벅스 앱에서 자신의 닉네임을 설정하시면은 닉네임을 따라서 자신 이름을 소명해주는 그런 서비스 다들 아시죠? 그 서비스의 시초는 외국에서 트랜스젠더나
성별이 불분명한 고객들을 위해서 도입을 한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스타벅스라는 기업은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기업이고, 또 이런 고객들은 이런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성을 존중을 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놀면 뭐하니의 지미유 티셔츠, 친환경적인 티셔츠도 예시로 하나 들 수 있고, 또 업사이클링 패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 프라이탑도 또 하나의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MZ 세대와의 소통, 이제 MZ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MZ 세대와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저는 진실성 있고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알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제가 저랑 알바를 같이 하시는 분이 저랑 저녁 타임 교대를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저녁에 근무하는 것도 조금 불편했고, 또한 그 분이 저번에도 저한테 시간 교대를 가능한지 여쭤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친구한테 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 거니? 라고 물어봤는데, 제 친구는 나랑 그냥 예배 드려서 교대를 못 할 것 같다라고, 그냥 뻥칠 것 같다라고 장난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약간 양심에도 찔리기도 하고, 제가 그 분도 오히려 제가 이런 얕은 거짓말로 거절을 했다면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조금 진심을 담아서 저는 저녁에 퇴근하는 것도 조금은 불편하고, 앞으로도 조금 시간 교대하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진심을 담은 문자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분은 편하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그분에게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을 했다면 오히려 서로 간에 더 불편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서로가 진심을 담은 소통을 하게 된다면 거절을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조금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취존, 실존, 저도 줄임말을 회사에서 많이 듣는다고 들었는데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개인 맞춤형,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세대를 관통하는 이제 사람의 욕망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뭔가를 갖고 싶은.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좀 힘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는 개인 맞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집단이 파편화됐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조금 이제 PR이나 마케팅의 비용이 조금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맞춤형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해야 되니까 좀 수고로움은 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 마지막에 진실성, 진정성, 제가 업을 하면서 이제 요즘 마케팅, 광고, PR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는 PR을 정말 관통하는 핵심 용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회사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PR이 좀 재미없다고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최대한 솔직하게 접근하는 그런 것들은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던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학승님 네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일단 자유롭게 얘기하는 자리라고 들었고, 그 주제가 MZ가 생각하는 PR 콘텐츠와 소통은 무엇인가 이건데, 저는 그걸 논하기에 앞서서 MZ 세대와 PR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 광고 PR을 전공하고 있기도 하고 PR 연합 동아리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MZ 세대는 PR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평상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게 이 자리가 한국 PR 협회가 PR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PR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PR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MZ세대는 PR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뭐 PR이 뭐야? 단순한 홍보 뭔가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PR 콘텐츠를 논하기 앞서서 MZ세대가 좀 대중적으로 PR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면은 어떤 PR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자유롭게 얘기해보고 싶어서 네. 네,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PR 하시던 분들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네. 광고 이렇게 들으면 되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PR이라는 용어 자체도 뭐 이제 뭐 홍보, 소통, 뭐 PR 뭐 제각기 이제 변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해석하면 공중관계 뭐 저희는 이제 그러면 뭐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해서 그 이제 되게 난제인데 아마 MZ세대 분들한테 이 용어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최근에 이런 디지털화와 맞물려서 이제 광고나 마케팅에 비해서 이제 PR이 역사가 또 한국에서 들어온 지 역사가 짧은 상태에서 이 디지털화로 큰 변화를 지금 또 맞닥뜨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 확고하게 이제 정의가 뿌리 내리기 전에 뭔가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면이 있어요. 그 PR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근데 MZ 세대 분들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 잘 모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에도 저는 같이 얘기할 사안을 가져왔는데 이제 어떤 논문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은 MZ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공정이라고 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조직체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 조직은 공정한 기업이 있다, 공정한 조직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그게 어떤 컨텐츠가 있을지 이것도 자유롭게 대화해보려고 네, 준비해봤습니다. 좀 말씀해주시면은 열심히 배워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제가 이따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저는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고 저희는 B2B 기업이에요.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의 화면이라든지 TV에 있는 화면 그 화면부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부품을 만드는 B2B 기업이지만 직원이 국내 직원만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 굉장히 커다란 기업입니다. 구미에서도 파주에서도 마고 그리고 여의도 이렇게 사업장을 국내에서 4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시민이면서 여러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는 그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기업 시민으로 했을 때는 저 공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과연 저 기업은 투명한가? 저 기업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해치지는 않는가? 특히 또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 저 공정이라는 말을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 관계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공무원과의 관계, 취직을 준비하는 입사 지원자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얼마나 공정하려고 노력하는지 그 노력들을 다 보여드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되거나 한 가지 메시지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그 행동을 전달하는 메시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공정이라는 저 중요한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저거는 MZ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사회에서 생존을 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기본 소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공정을 얼마나 잘 MZ세대한테 전달하느냐. 왜냐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짓말 아닌가? 보여주기식 아닌가? 저게 진짜일까? 저게 얼마나 갈까? 이런 의심의 노출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막 파헤치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공정해야 되고 이 공정한 거를 MZ세대에 맞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정이라는 키워드도 이제 상당히 규정하는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과거에는 그냥 성과급 이 정도야 하면 다 수긍을 했었거든요. MZ 세대가 기업에 들어오면서 요즘은 사무직 이렇게 노조도 만들고 그래서 그 왜 임원들이 90%를 가져가고 왜 우리가 10%를 가져가야 되냐. 일련의 이런 것들을 보면 공정. 근데 MZ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냥 이렇게 알아 해버렸단 말이에요. 기업에서는. 근데 그 수고롭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소통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MZ 세대 분들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앞으로도 뭐 거의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내부에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이제 보상 체계가 작동을 할 겁니다.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약간 하라면 해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알려주고 대화하고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해야 기업이 또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1, 2년 전부터는 이제 그 기업들 그 보수 체계 이런 거에 또 참 말들도 많이 나오고 아마 블라인드나 이런 앱 때문에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MZ세대의 바람직한 소통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기성세대만 꼰대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MZ세대도 꼰대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대화를 하기 전에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좀 옛날 사람의 말이고 꼰대다 이렇게 미리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좀 열린 자세로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기성세대도 내가 너무 꼰대 같나? 이거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굳이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소통 이전에 사람 대 사람의 소통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똑같은 사람을 대하듯이 소통을 하면은 그냥 이제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소통이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의 소통으로 소통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네. 사실 제가 주말마다 영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 영어 스터디 나이대가 조금 다양해요. 근데 한 이제 멤버분이 40대시고 남초 대기업 회사에 다니시는데 네.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업무를 좀 편하게 하려면은 친해지기도 개인적으로도 좀 친해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오는 요즘 사람들이 이제 회식도 잘 안 나오고 사내 뭐 스포츠 활동도 참여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MZ 세대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꼰대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렵긴 했는데 저는 저게 MZ 세대라서 그래. 뭐 MZ 세대들이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 MZ 세대들은 다 개인주의적이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 개인은 개인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뭐 퇴근하고 뭐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조금 좀 신기했던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업무가 원활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저도 그래서 MZ 세대인가 싶긴 하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저도 그냥 이렇게 MZ세대 꼭 필요할 때 쓰는 건 괜찮은데 자꾸 이거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세대를 규정을 해서 MZ세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성세대, 뭐 꼰대 이렇게 해서 자꾸 분류를 시키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왜냐하면 개인별 특성이 다르고 하니까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아마 그 남녀 간에도 이제 그 각자 이렇게 여자로서 제가 살아보지 않으니까 이해는 하려고 노력하지만 완전 이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직장에서도 저도 이제 젊은 MZ세대 분들한테 오늘 시간 괜찮으면 저녁 식사 같이 할까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 분명히 그런 방법들도 필요한데 그런 그 상대방 의견을 물어서 뭐 점심이 좋다 그러면 점심에도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방법들을 서로 찾으면서 노력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박성현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MZ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MZ세대 특징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을 좀 많이 받아서인지 똑똑한 소비자가 많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좀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MZ세대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제 언론 PR은 너무 베이스로 당연히 깔고 가야 되는 거고 디지털 PR을 좀 더 개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방적인 PR이 아니라 MZ세대들한테 좀 가치 있고 특별한 경험을 좀 제공하는 그런 PR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가치 소비를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CSR 활동도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MZ세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진 않아가지고 제가 근처에 이제 가까운 젠지라고 하더라고요. 젠지 세대인 그 동생들을 보니까 보통 이제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이제 틱톡이나 뭐 릴스, 쇼츠 이런 콘텐츠를 좀 많이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좀 MZ세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을 좀 자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Z세대인 그 사촌 동생이랑 같이 가족 여행을 갔는데 원소주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원소주 다들 드셔보셨어요? 요즘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그냥 저였으면은 맛있겠다고 사진 한번 찍고 그냥 먹을 것 같은데 릴스를 찍자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끼리.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영상을 찍고 저렇게 영상을 찍고 해서 자기 개인 SNS에도 올리고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좀 잘 논다. 진지 세대들은 그냥 제품 하나만 던져줘도 자기들끼리 막 콘텐츠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되게 원소주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젠지 세대라는 게. 네, 그리고 좀 아무리 온라인 콘텐츠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오프라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젠지 세대들이 놀 오프라인 판을 깔아주는 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디올 성수 아니면은 최근에 초콜릿 가나에서도 팝업스토어를 열었고 그다음에 원소주도 팝업스토어를 열었었는데 여기가 이제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는 명소가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다녀온 인증샷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들 가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대학생 때 PR을 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위기관리론 수업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PR의 꽃이 위기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즘 MZ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되게 힘들겠다 위기관리하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MZ세대들은 무조건 핸드폰을 손에 잡고 있잖아요. 다들 손에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이제 히스토리가 남는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이슈가 생기면은 SNS로 퍼져 나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좀 잘못된 팩트라든지 그런 것도 좀 바로잡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MZ세대들의 교육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좀 더 똑똑해졌다는 점 그리고 남녀 평등이라든지 환경, 뭐 동물 보호 이런 예민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부정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밖으로 나가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검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이렇게 내부에 좀 다양한 세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게 어떤 점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정 이슈가 만약에 발생을 했으면 예전에는 뭐 좀 숨기는 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뭘 숨기려고 하거나 좀 덮으려고 하면 파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속도, 그런 똑똑함이 좀 남다르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그다음에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을 하고 사과를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평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CSR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뚜기라고 하면은 다들 되게 좋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워낙 CSR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오뚜기에서 뭐 좀 사소한 이슈가 생기면 다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번에 좀 실수할 수 있지. 다음엔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그래서 CSR 활동도 좀 놓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요거는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현님 말씀 감사합니다. 거의 PR의 여러 분야를 다 아울러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 가치 소비라는 것도 진짜 MZ 세대를 크게 규정하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 게 과거에는 이제 뭘 살 때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회사를 들어갈 때도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그 급여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건을 살 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착한 기업의 제품을 사고 그다음 회사를 들어가는 기준도 최근에 젊은 세대는 이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돈이 아니라 그 사무 공간이라던가 아마 이런 것들이 제일 높게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위기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뭐 위기는 많이 생기고 있는데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과거에는 조금 숨기거나 이거를 이제 비틀어서 표현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숨길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위기 관리 과정에서도 되게 투명해지려고 많이 하는 거는 또 디지털이 저희한테 이렇게 가져다 준 좀 좋은 측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전 여러 세대의 의견을 물어보고 포스터를 내보내야 지모사 같은 이상한 그런 그 루머 같은 이슈 같은 게 휘말리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이라는 게 이제 약간 중장기적인 이렇게 관계 관리다 보니까 뭐 CSR, ESG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제인데 그렇게 이제 좋은 중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잘 가지고 가려면 CSR도 필요하고 ESG 활동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PR인들이 그런 것들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그 B2B 회사 LG 디스플레이에 계시는 강문정 책임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네. 아까 홍보 PR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MZ 세대들이 P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고처럼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담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커요. PR이라는 걸 옛날에는 언론 홍보만 했다면 언론 홍보뿐만 아니라 SNS라는 온라인 홍보, 사내 홍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위기 관리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안에 있기도 하고 대관이 안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PR에 담길 수 있고요. 그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리고 우리 회사 안에서 내가 많은 걸 보여주면 내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거를 MZ 분들께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광고는 정말 딱 명확하잖아요. 홍보팀은 우리가 하는 게 다 홍보가 돼요. 그리고 PR이라는 게 하나로 묶이지 않아요.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저희 팀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처음에는 회사 홈페이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언론 홍보가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대학생 블로그, D군의 디스플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저희 회사 블로그가 있고요. 그 위에는 뉴스룸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 소식들을 그 미디어처럼 전달하는 뉴스룸이라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올레드 샤인즈 셀프라고 돼 있는 저거는 저희가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 마이크로 사이트. 올레드라는 저희 회사의 가장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기술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올레드만을 소개하는 온라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MZ 세대를 만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채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을 다양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특화되고 전문화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다양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전에 홍보팀이 저희가 5명, 4명이던 시절도 있거든요. 그때 언론이랑 홈페이지만 했다면 지금 저렇게 하면 당연히 조직도 커지고 홍보팀이 2개의 팀으로 분화되기도 하고 3개 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저희가 저런 채널들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지 봤는데 가장 크게는 고객 경험이라는 측면이에요. 기술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뭐 해상도가 어떻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저희 디스플레이 구조도가 어떻고 뭐 안에 유기물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도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만드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내 침대 바로 발 밑에서 투명창이 올라와서 아침에 나를 깨워주고 자기 전에는 잠이 잘 드는 음악을 들려주고 이런 경험을 보여주면 아, 저 투명 디스플레이 사고 싶다. 내 침대에 설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술을 고객 경험 차원에서
이 기술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알리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마케팅팀에서 저렇게 하게 되면 홍보팀에서는 저거를 어떻게 하면 언론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전달하는지를 잘 분석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예술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잘 못 들어봤지만 핑크 스웨츠라고 되게 유명하던데, 핑크 스웨츠랑 같이 올레드 송을 만들기도 했고요. 올레드, 노 올레드 노 게임이라는 영상은 1억 뷰를 돌파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 옆에는 피치스? 저건 피치스. 네, 피치스랑 같이 했던 디지털 아트전이에요. 이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TV로만,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를 더 멋있게, 그리고 더 와닿게, 더 정말 약간 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술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저렇게 보여주면 아, 디스플레이가 그냥 단순히 소비재가 아니라 예술적인 거구나, 되게 멋있는 거구나, 여기도 써볼 수 있겠구나, 저기도 써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의 고객은 사실은 소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트를 만드는 세트 업체들인데요. 아, 우리가 저걸 가지고 뭐를 해볼 수 있을까? 다양한 고민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갔던 보도자료인데 NFT를 저희 투명 디스플레이에 담았어요. 그게 80억 원에 낙찰이 됐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회사도 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인재분들이 저희 회사를 아셔야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시고 또 이제 인재가 경쟁력이 되니까, 저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문화와 사람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곳이 저희 마곡 연구소의 옥상에 있는 정원이에요. 하늘 정원. 되게 멋있죠. 밤에 가면 되게 멋있거든요. 그럼 저걸 보면 아, 연구소인데 저렇게 멋있나? 그럼 저기는 얼마나 사무 공간이 멋있을까? 저 안에서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옆에는 저희 회사가 얼마나 재밌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는지 복면 가무왕이라는 사내 이벤트였어요. 저것도 이제 유튜브로 촬영을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의외로 젊은 분들만 참여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그런 걸 보면 아, 저 조직은 굉장히 유연하고 잘 소통이 되는 조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공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쉬울 수도 있지만 문과 사람들이 보기에는 뭘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 파주 라이프, 마곡 라이프, 뭐 여의도 라이프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팀들은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다양한 인터뷰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꼭 MZ와 소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예전에는 스토리텔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조금 구구절절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구구절절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도 남지 않거든요. 간결하게 정리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지 머릿속에 딱 남고 그것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솔직해야 된다. 저희가 직원이 4만 명이다 보니까 어떤 게 누구 한 명은 기자랑 친하고 누구 한 명은 SNS를 많이 하고 어디서든 정보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솔직하지 않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그렇지만 매번 새롭게 말을 건다고 했던 게, 저희의 올레드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한 기술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저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해 신제품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을 얼마나 새롭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또 아, 저거 새로운데 신기한데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것 같아 보이더라도 새롭게 꾸며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컨텐츠 표현 방식들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고객 경험들을 계속 연구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여러 가지 홍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기업에 취업하시면 아시겠지만 B2B 기업, 특히 이제 어려운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그 MZ세대한테 다가가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B2B 기업에서 이렇게 문의가 와서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사례를 많이 들어요. 거기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보시면 해법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B2B 기업이지만 상당히 이렇게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이렇게 MZ 세대 네 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분명히 기존 세대하고 다른 그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무장해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40, 50대 특히 뭐 정치라던가 이런 쪽은 20, 30대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대선 이런 걸 보면 계속 MZ세대 이제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 양 진영이 이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를 봤을 때 SNS 이 디지털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빠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과거보다 뭐 정치라든가 이런 투표 이런 거에 있어서도 힘이 많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무장했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는 그냥 덮어뒀던 그런 공정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돈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가치를 계속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조금 다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또 느낀 것은 이 PR이라던가 소통 관점에서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오늘 얘기 나왔던 게 진정성, 투명성, 신뢰, 숨기지 말고 이렇게 소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PR 쪽에서 계속 그 추구해온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MZ 세대 분들이 힘을 발휘하면 할수록 제 생각에는 PR 회사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이렇게 영역에 있는 회사들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또 장밋빛 미래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MZ 세대에 대해서 뭐 이해도 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그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MZ 세대와의 소통을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 지인들과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뭐 부모님, 그리고 다른 윗사람들이랑 나눴던 내용들을 좀 생각해보면서 이 PPT 자료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뭐 MZ 세대를 대표를 한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성과 솔직함, 그런 거는 MZ 세대와의 소통을 넘어서 그냥 모든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때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PR에 2015년부터 이제 PR 회사를 다녔는데, 사실 그간 조금 PR에 대한 좀 지침도 있었고 생각 없이 그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기회로 PR 개념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대학생처럼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팀장님, 차장님, 과장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상사분을 두셨네요. 네. 네, 저는 사실 저렇게 다양한 업무를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는 좀 구시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런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도 이게 MZ세대한테 정말 먹힐까? 이게 MZ세대한테 맞는 걸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안도도 되고, 앞으로 하던 거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라는 의욕도 생겼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PR 수업을 듣고 온 평범한 대학생이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맞나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되게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덕분에 조금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조금 뭔가 다른 집단
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제가 직장에서도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저희 MZ세대 직원분들에게 제가 조금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소통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참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제 저희 대학생 PR위원회, 한국 PR협회 대학생 PR위원회 발족식을 이제 여기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계속 계셔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분들 그리고 방청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